삽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사람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이 중요하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나의 욕심 앞에서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하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직업이 남들보다 좀 낫다고 해서 나만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되겠죠. 또 나의 직업이 상대방보다 좀 낫다 해서 비교해서 불행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면 또 안 되겠죠.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확보해야 되죠. 첫 번째는 존엄이고, 인간에 대한 존엄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아 자존심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개를 손상되지 않도록 항상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행동까지. 실천하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가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올바른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초반부는 이제 인본주의, 휴머니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제 자기 자존심, 뭐 자아 실현. 자아 실현. 동시에 그것을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에 대한 답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왜 살아요? 이거는 또 좀 다른 질문 아닙니까? 왜 사는 것은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모르잖아요. 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탄생은 곧 죽음이라는 것이 철학적인 명제잖아요. 우리는 탄생으로부터 바로 죽음을 향해 행운을 한다. 그게 인생이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그 어쩔 수 없는 삶을 보다 더 행복하게, 보다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인간적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아 개발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사는가?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그러나 목적은 행복하게, 사람답게 하는 목적을 설정한 거죠.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선생님 혹시 종교를 갖고 계세요? 불교. 불교를 가진 이유는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신을 갖지 않은 종교예요. 그렇죠. 인간의 중심이에요. 절대자가 없죠. 너가 득도를 할 수 있는 길, 너의 마음을 다스리면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그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불변으로 가슴속에 신고 가는 거죠.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게 우리 현대인들이잖아요. 이기주의 때문에. 돌아서면서 잊어버린다고요. 모든 종교인들이 가가지고 기도할 때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서 잊어버리고 딴 짓 나쁜 짓 한다고. 그걸 변하지 않는 것이 성불이잖아요. 득도. 그리고 방금 다른 종교는 절대자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배타하죠. 그러니까 절대자는 또 논리나 이성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 절대자죠. 묻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종교를 갑자기 여쭤봤냐면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은 상당히 종교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작품에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런 면에서 선생님의 모든 작품은 철저히 리얼리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것도 리얼리즘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불교셨군요. 그러면서 너를 초월할 희로애락을 완전히 넘어서 버릴 때 올바른 삶이 된다고 말하는 게 석가모니고 소설가는 아니 희로애락을 실감 있게 계속 지니면서 인간다운 노력을 하라는 것이고 차원이 낮지요. 소설은 인간의 것이니까. 근데 이렇게 살기 힘들잖아요. 노력하면 되고요. 노력하면서 희열이 옵니다. 그래도 어렵잖아요. 저는 습관이 돼서 그런지 좀 나태해지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생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생기죠. 글 안 쓰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나 그래 놓고 나면 그렇게 지나간 날이 얼마나 허망한가. 오히려 후회됩니까? 허망하고 한 번밖에 없는데 인생이라는 거. 제가 정의한 인생은 극본도 연출도 주연도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연극은 한 번 하는 것이 두 번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찌 나태할 수 있으며 어찌 방임할 수 있으며
어찌 호송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가끔 좀 도망치고 그러시죠? 별로 안 해요. 에이, 좀 있으시잖아요. 안 해요. 없으세요? 술 반주 딱 한 잔씩 하는 거. 네. 그것도 제가 직접 담은 술을 가지고. 네. 그 위에는 주작자기가 손 딱 끄는 것이 벌써 40대 초반에 다 완전히 마스터하고. 원래 술을 즐기시지 않으셨어요? 엄청 마셨죠. 말술. 두주불사 밤새 마시는 술이었는데 네. 태백산맥 쓰면서부터 완전히 끊었어요. 아. 끊은 이유는 간단해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술을 흔쾌하게 만취하도록 마시면 하루 가잖아요. 하룻밤. 네. 네. 그 다음날 글 못 쓰잖아요. 못 쓰죠. 술을 한테 숙취. 네. 또 그 다음날까지 사흘이 없습니다. 대하소설을 쓰는데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하루에 30회, 35매를 딱 확정 지어놨습니다. 아, 매일매일? 매일. 어. 그런데 사흘 없어지면 90명 없어집니다. 곱하기 10번이면 책 한 권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쁜 일일수록 습관이 빨리 됩니다. 아, 그렇죠. 나쁜 일일수록 또 재밌거든요. 재밌잖아요. 피하고 술 마시고. 예. 모든 작가들이 글이 안 될 때, 고민스러울 때 술 먹는다, 여행 간다, 도망간다. 그럴 때 너 일이 망가진 것이다. 나는 그렇지 하지 않겠다. 그럼 안 될 때 어떻게 하세요? 더욱 더 벽에 면벽 다가서 끝내 해결하고 돌아앉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돼요. 안 써지잖아요. 써져요. 안 써진 건 1차의 고민. 또 노력해. 안 써져. 2차 고민. 3차 고민까지 뚫고 가면 다 해결돼요. 반드시 써져요. 자, 술을 먹고 기피했습니다. 그러면 소리 써졌습니까? 문학적 고민 해결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술 먹고 도망가려고 했던, 기피했던 나의 혐오만 남아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잠깐 도망가고 머리를 비우고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아, 막혔던 게 뚫리는 경험을 한다. 예. 단편, 중편, 한 권짜리 장편을 쓸 때 통하는 말입니다. 대하소설은 다르고. 대하소설은 아니에요. 10권을 한꺼번에 꿰뚫고 들어가는 스트레이트 긴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피하면 글을 결국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대하소설은 좀 쓰다가 쉬었다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은 예. 한 편을 가지고 20년, 30년 쓰고 반드시 실패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뒤로 갈수록 지루해서 안 읽었어. 아. 그렇게 말합니다. 독자들이. 예. 예. 본인이 늙어가고 지치는데, 문장이 늙어가고 지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긴장감 떨어지니까 안 읽지요. 저는 쓰면서부터 그 말 했어요. 모든 작가들이 빠졌던 그 함정을 또 내가 빠지면 안 된다. 그걸 안 빠지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러려면 술도 끊어야 된다. 하는 계산이 다 나온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걸 20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쓰시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 놓고. 완전히. 작가 노트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제 작품이 다 틀리는데요. 최근에 쓴 정글만리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취재 수첩입니다. 아, 조그만 그걸로 쓰세요? 예. 수첩인데 취재할 때마다 이제 기록,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이 스크립 하는 것만 90권. 이렇게 취재를 직접 해가지고 정리한 게 20권. 책 80권. 포스트잇 다 붙여가지고 그걸 다시 2단계로 정리한 대학 노트가 3권. 이렇게 해서 3권의 소설이 나오는 거죠. 그거 조금 이렇게 펼쳐봐 주세요. 이 카메라를 방금 보니까 무슨 지도가 잡히던데. 네, 여러 가지 막 그때그때 필요한 것. 이게 지금 뭐 쓰시려고 하신 겁니까, 이거? 그것이 이제 제주도에 도월공원에 가니까. 돌문화공원. 예. 괜찮은 위치가 있어요. 지필 위치로. 그래서 그걸 스케치를 한 거예요. 아, 아무튼 이런 게 90권, 뭐 100권 이렇게 쌓이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소설가는 그냥 이렇게 쫙 써내려가는 줄 아는데 아까 제가 잠깐 표현을 집짓듯이라고 했는데 설계도를 다 해놓고 쓰시는 거죠? 문장 하나까지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소설이 안 되죠. 그리고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기하학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문자로 구축해 나가는 기하학이죠. 그냥 빈틈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안 되고 그 빈틈은 독자들이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지루하게 된다든가 안 읽힌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로 독자들을 배격하게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취재하고, 그리고 이제 취재가 필요 없는 소설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요? 연애소설. 연애소설 쓰신 적 있어요? 아니죠. 전 많이 썼잖아요. 초반부에? 아니, 태백산맥에. 아, 중간중간? 예. 대목. 예. 그거 한다만, 송화의 대목을 딱 빼놓으면. 단편소설이죠. 아니, 장편소설 한 권이 된다고 말한 것이 김은희의 소설가 하긴, 그러니까 연결되진 않지만 여기저기 걸 모으면 장편이네요. 그러죠. 한 권 분량이 됩니다. 네. 저는 좀 인간이 속돼서 그런지 그 대목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재밌잖아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소식통인데, 태백산맥이 북한에 가 있을 때, 김일성 대학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전부 그 대목만 잘라가가지고 폐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 대목은 취재 없이 그냥 쓰시는군요. 그런 대목 많잖아요. 평상시 취재를 많이 해놓으셨으니까, 머릿속에. 축적되어 있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질문은 많이 받으셨겠지만 이 세 대하소설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저를 이야기할 때 제일 빨리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태백산맥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태백산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집사람이나 또 다른 몇몇 평론가들은 아리랑이 더 좋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개개인이 선호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저로서는 태백산맥이라고 해야겠죠. 제일 힘들었던 건 어떤 겁니까? 태백산맥이죠. 제일 처음 거. 예, 쓰는 동안에 벌써 공활 협박 당하고 엄청이 쓴 다음에도 또 힘들었고 해서 그 국가보안법으로 한 10년 끌었죠. 11년. 누가 고소해가지고. 그러니까 반공단체 8개가 1994년이군요. 5월 달에 고소를 해가지고 2005년 5월 달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까 만 11년 동안 고생했죠. 그리고 그 전에 쓰실 때도 고생이 많으셨죠. 그때 검열이 막 있던 시절 아닙니까? 검열이 있었고, 이제 검열은 무사히 통과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신문이 아니고 문학재 이제이기 때문에 검열을 하는 사람들이 신경이 끝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일부가 나왔는데, 이제 그때 학생운동 막 엄청이 독재시 터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게 전맥이 돼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베스트셀러가 이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공단체들이 이거 아니다 이거 해서 이제 공갈 협박이 들어오는데 뭐 2부 쓰고 3부 쓰고 4부 쓰는데 계속 밤마다 새벽 2, 3시에 너 죽인다, 너희 집 지금 폭파된다 막 이런 식으로 너희 아들놈 어느 대학 다니는지 다 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견딜 수가 없죠. 아이고. 그때 이제 내가 남편으로서 아유 멋지게 이렇게 받들리는 걸 받았는데 그런 공갈 협박을 당하고 이제 새벽 2시에 소설 끝나고 누웠습니다.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이 옵니까? 그렇죠. 근데 안 자면 더 걱정.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야지. 폭탄 터져서 별 수 없어. 죽으면 죽어 자야지. 그리고 이제 최면을 거기서 잡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배짱 대단해. 정말 믿음직스러워. 속으로는 아닌데. 아닌데. 아니랄 수는 없잖아요. 별꼴을 다 당하면서 살았죠. 그 집필하시는 동안에 혹시 끌려가거나 그러신 적은? 왜요? 이제 태백산이 끝나고 이제 94년에 고발당하고 나서 아리랑 쓸 때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이제 박종철 죽인 보안사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쓸 때 검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소설 쓰다 말고 가고, 그것이 소설 쓰는 고통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